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예, 잘 지내셨고요. 네, 건강히 잘 지냈습니다. 목소리만 들으면은 뭐 1년 365일 잘 지내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요즘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단 행동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에 관련해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은 실제 자기 생각이 있어도 자신이 속한 집단이 추구하는 논리에 맞춰서 행동을 갖지 않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이게 집단의, 이거 근데 어떻게 딱 맞게 하신 게 네. 제가 어제 원고 마감이라 가지고 원고 써서 보낸 게 공리주의하고 자유주의에 대한 딱 어떻게 제 마음을 보셨어요? CCTV 달아놓으셨나?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예. 집단이 추구하는 논리가 어떤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작용하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달라진다는 거. 네. 그래서 집단 행동에 작용하는 심리적인 기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단 행동. 예. 아니 근데 이게 광고 때문 아닐까요? 삐딱한 사람들은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나만 노라고 해야 된다. 광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뭐 농담으로 드렸습니다만은 진짜 어떤 사람은 집단에 잘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스트레스 크게 받지 않고. 근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거에도 그 집단에 순응하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집단 행동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기존의 법이나 관습 같은 거 따르지 않고 좀 더 자의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하면서 이 나타나는 어떤 사회 과정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군중행동이라고도 하고요. 군중행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군중심리라는 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 군중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행동할 때 출현하는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인데요. 이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험하는 심리 상태로 이때 자주 출현하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좀 더 공격적이면서 파괴적인 것, 그리고 뭔가 도망가고 싶은 회피적이면서 파괴적인 것, 이런 마음들이 좀 생깁니다. 야, 이게 그냥 군중심리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라 가지고 그렇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양상까지 나타난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군중심리라고 했을 때는 왠지 뭔가 긍정적인 맥락보다는 부정적인 맥락이 조금 더 많이 다가오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집단 행동에는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기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이타적 집단 행동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타적 집단 행동은 단순히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나도 저 사람 생각과 행동에 따라갈 거야 하려는 어떤 동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뭔가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좀 동의를 얻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다들 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이건 다수를 위한 집단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닥쳐있는 사회 문제를 집단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집단이 또 집단 자체적으로 통제감을 획득하거나 또 집단 전체가 집단을 위한 최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조금 더 행복감을 얻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이타적인 자기 집단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존재가 집단에 함몰되어서 상실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안에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타적 집단 행동이 그냥 뭐 소박 겉핥기입니다만 듣기로는 괜찮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한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그 집단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의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타적 행동 이거 괜찮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직이나 팀에서 혼자일 때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을 합니다. 아마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같은 사건과 현상이어도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면 인간은 좀 다른 유형의 생각을 하거나 감각을 느끼거나 이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 안에서 나는 사라지고 집단에 함몰되어지면, 그러니까 집단 안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러면 집단이 추구하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객관적인 나의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럴 때 나는 현재 이 집단이 어디에 있고 내가 하는 판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에 맞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걸 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자기 정체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개인이 집단 속에 존재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조차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이러면서 나는 없는 몰개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집단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을까요? 예컨대 군대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성격하고 학교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성격, 뭐 이런 집단마다 성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역시 일단 물론 실제 내 속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집단이 요구하는 행동에 일치되도록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있는데요. 여성분들 중에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나는 화장하기도 싫고 귀찮지만 예의상 내가 맨 얼굴로 출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명령이나 지시가 존재하게 되면 복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이 복종은 사실 집단에 함몰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복종의 상황에서는 사실 나는 없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는 나는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그 집단 속에서 하는 행동하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그게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은 사실 동질감이나 소속감이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상호 간에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죠. 근데 이 집단은 규범을 가지고 있고, 또 구성원들은 이 규범을 따르도록 무조건 또 강제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집단이 모두 같은 뜻을 가지는데 그 뜻이 사회 공동의 이익을 거스르고 그들만을 위한 그런 것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심리 상태가 출현하게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사라지는, 함몰되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 우리 집단 행동은 절대로 긍정적인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겠죠. 그렇죠. 이게 집단 이기주의라는 게 우리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님비 그렇죠. 같은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데 이 집단 이기주의로 집단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변하지 않으려면은 말씀하신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집단과 내가 뜻을 같이 한다는 이 동조가 사실 집단에 숨어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집단은 내가 만약에 이 집단에 동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거나 동조하게 되면 보상을 주게 되는 어떤 이 규범에 맞게 행동하게 만드는 규제,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처벌받을까 두려워하는 이 개인이 이 동료나 이 집단의 지지를 얻으려고 계속 거기에 쫓아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순응하게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어떤 집단이 한번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나, 또는 뭐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거나, 또는 구성원이 굉장히 많거나, 이러면 집단의 움직임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의 힘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또 하나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뭐 예컨대 직장이라고 예를 들면은 내 경제적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다. 뭐 솔직히 그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쵸. 그런 거고, 어떤 뭐 조직, 뭐 협회 이런 게 되더라도 거기에 소속되지 않았을 경우에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려되다 보면은 개인을 드러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집단에 순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인 기제와 우리가 집단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유 등을 좀 살펴보고자 했던 것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들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자꾸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나의 감정이나 편견에 휩쓸려서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고요. 예. 사실 누구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더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거부적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다들 우리 집단이 최고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생각을 가져온 이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집단과 나, 이거는 우리가 진짜로 좀 곰곰이 고민해볼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쏭달쏭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